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2021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공고가 드디어 떴습니다. 정확하게는 어저께 하루 전에 떴죠. 3월 30일 화요일 오후에 떴고요. 제가 사실 이번 주에 뜰 거는 알고 있었어요. 뜰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지금 뭐 회의도 좀 많이 껴있고 출장도 한 두 건이 잡혀 있었는데 안 그래도 불안불안하다 했는데 어저께가 가장 바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응답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어저께 바로 떠버리더라고요. 뭐 하루 이틀 겪는 일이 아니라서 좀 어떻게 집에라도 가서 조금 정리를 할 거 싶었더니 이게 생각보다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좀 오래 걸려가지고 이게 또 제가 자료 만들었던 게 오늘 그때 밤 12시가 넘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방송한다고 난리 피면 쫓겨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조금 아침 일찍 와서 이거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주요 요약본에 대해서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고요. 어저께 올렸었고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항목별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겠지만은 이제 2021년도에 어떻게 달라졌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뭐, 사실 가장 많이 달라진 건 이거 같아요. 일반 특화 분야를 원래 1차, 2차로 나눴었고,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요것만큼 예상을 벗어났네요. 1,530명 정도 뽑는데요. 한 번에 모집을 합니다. 즉 2차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일반 한번 내보고 안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2차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번에 한 번에 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두 번의 기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조금 세부 사항을 보면은 두 번 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 뭐 그냥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을 한 거지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결과 끌어내진 않고요. 일반 분야하고 뭐 중장년 뭐 대충 이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복 지원에 대한 요소가 있었고 조금 예외적으로 동종업종 창업 지원 가능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긴 했는데요. 요건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폐업 3년 조건이라 크게 뭐 유의미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팀 창업 가산점 없어진 거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업 계획서 형식은 동일해 가지고 뭐 그건 뭐 딱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지원 규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예비 창업 패키지 전체 지원 규모는 1,530명 내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애초에 그 지원서 공고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한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 딱히 뭐 특별할 내용은 없습니다. 일반 분야가 한 1,000명 정도 뽑고요. 특화 분야가 530명 정도 뽑는데 여기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번호 기준으로 이제 만 39세 이하는 청년, 중장년은 만 40세 이하로 잡았고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청년은 600명 정도 뽑고요. 그다음에 중장년은 400명 정도 해서 6대 4 정도 비율 한 40% 정도가 이제 중장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하고 똑같은 지원 사업 지원 상황이고 조금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이번에 주간 기간 모집하는 거 보니까 6대 4 정도 비율을 웬만큼은 맞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화 분야 쪽인데요. 특화 분야는 이제 1,530명 중에서 530명 내외를 뽑는다고 얘기가 돼 있고, 내외라고 하는 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우수한 창업자들이 많으면 많이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우수한 창업자 따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뭐 아이디어 가지고 승부하는데 우수함이 어디겠습니까? 다만 이제 동점자가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예외적인 규정을 둔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죠. 예비 창업 패키지 일반 특화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 일반을 뽑고 한 달 뒤에 특화를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을 냈던 분이 서면 평가가 진행되고 발표 평가가 되는 와중에 특화 분야가 떠가지고 이거를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전제 조건을 깔았냐면은 중복은 되지만 나중에 둘 다 선정이 됐을 경우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분야가 먼저 되면은 그걸 해야 되고 특한 자동 취소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지원이 나왔냐면 저는 이거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다른 분들은 아 이거 되게 좋은 기회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중복 신청은 가능해요. 중복 신청은 가능한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신청을 했을 때 창업 아이템이 상이해야 함.
즉 달라야 된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뭐 이런 펜을 만드는 아이템으로 여기에 냈다 그러면 그걸로 스코어 못 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내포하고 의미가 조금 큰데 요거는 제가 이따 자주 묻는 질문에서 조금 얘기를 좀 해드릴 것 같고요. 상의해야 된다. 즉 다르면 두 개 다 낼 수 있다. 근데 그럼 둘 다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럼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 특화 분야 모두 선정되면은 한 개의 분야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두 개 다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둘 다 됐을 경우엔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어떻게든 좀 활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진짜 어떻게 잔대가를 굴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나, 저는 이거 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보고 좀 정말 이거 좀 머리를 잘 굴려서 이제 이런 조건을 제시를 했구나라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개인적인 의견은 최대한 배제를 시키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요것도 이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원 내용은 거의 뭐 똑같아요. 평균 5,100만 원, 최대 1억 원, 뭐 최대 1억 원은 거의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뭐 1억 원 받는 법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관련된 무슨 뭐 콘텐츠 뜨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안 하잖아요. 제 성격에 안 맞아서. 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는 뭐 여러분 판단이니까 제가 뭐라고 재단 안 할 거고요. 협약 기간은 이제 8개월 이내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사업화 자금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신청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요거 기준이 되게 재밌게 나왔네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5천만 원 냈는데 나중에 고칠 수 있냐 이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뭐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1억 원 다 채워서 내라. 그냥 이렇게 좀 이제 조언을 드리는 편이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릴 계좌는 아니라고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1억 원 내고 나중에 거기서 깎여서 5천만 원이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3천만 원 냈는데 나중에 선정되고 나서 알고 보니까 5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5천만 원 늘리진 않는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 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억 원 내세요, 그냥. 자꾸 이렇게 막 이상한 얘기하면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자, 그 다음에 뭐 온 오프라인 교육 40시간을 운영을 한다. 그래서 뭐 사전 교육이 8시간이고 뭐 역량 강화가 16시간이고 16시간 뭐 이렇게 돼 있고, 미수자는 선정 취소한다. 그 다음에 뭐 미수자는 뭐 사업화 자금 환수 조치한다. 뭐 이런 조건이 있는데, 뭐 이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나랏돈 쓰려면 이 정도는 지켜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하면은 뭐 도움이 되겠죠.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그거 들으시면서도 채널 M&L에 찾아와서 열심히 제 강좌를 들으시면서 여기에서 많이 참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은 뭐 제가 하는 콘텐츠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진 않는구나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담 멘토제 여전히 있습니다. 뭐 저는 전담 멘토로 포함이 되어 있진 않지만은 뭐 요것도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건데, 뭐 꼭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좋은 것도 있대요. 그래서 뭐 요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나랏돈 받는 거니까 뭐 해달라는 건 해줘야죠. 자, 지원 자격 요건 요게 재밌는데요. 자, 일단은 2021년 3월 30일 공고일 현재라 그랬는데, 요날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죠. 그리고 여기서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창업이란 조건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뒤쪽에 표가 있어요. 제가 그 표를 조금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어차피 애매한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저걸 봐야 돼요. 그 주관기관이나 창업진흥원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게 제일 확실하고, 저한테 뭐 물어보셔도 저도 이제는 뭐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다만 이번에 조금 예외적인 게,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창업 예정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데 이종업종이어야 된다. 요게 전제 조건에 깔렸는데, 요번에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냐면은, 동종업종이 있는 경우에 폐업한 지 3년이 지났거나 부도 파산 후 2년을 초과하면은 신청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공고일 현재가 지금 2021년 3월 30일이잖아요. 그럼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 폐업 후 3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18년. 18년. 그 다음에 3월 29일 이전에 9일을 포함해서 29일을 포함해서 이날 폐업이 됐으면은
신청이 다시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신청이 가능한 거고, 근데 만약에 2021년 3월 30일에 폐업을 했다. 지금 지원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애매하긴 한데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뭐 구도 파산은 여기에서 숫자 하나만 늘리면 되니까 요게 이제 구도 파업은 이제 9가 되겠죠. 근데 뭐 그건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뭐 요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평가 일정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일단은 서류평가에서 2배수 이상을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발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선정 인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200명까지는 일단 뽑기 그거고, 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인데 이제 20분 정도 할애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뭐, 온라인 진행하겠다. 뭐, 이제 비대면으로 한다. 이건 뭐 작년하고 똑같으니까 특별한 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평가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을 한다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신청 자격 요건 검토는 상시 진행을 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원을 했지만 상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시잖아요, 상시. 이게 뭐냐면은 어느 시점에 확 해가지고 딱 걸러내겠다는 게 아니고 이거 그냥 제가 되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니들을 모두 잡아낼 수는 없지만 걸리면 떨어뜨릴 거야.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제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보고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진짜 온갖 잔머리를 굴려서 여러 가지 꼼수를 써서 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창의적인 사람들은 나오거든요. 그거를 매번 걸러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시적으로 여기서 상시는 선정된 다음에도 진행하겠다 이거예요. 선정된 다음에도 진행하다가 이게 미충족이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탈락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탈락시킬 테니 지원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애매한 경우에 뭐 탈락이 됐는데 그때 이미 쓴 게 있다 그러면 그럼 환수시키는 게 100% 맞으니까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평가할 때 남이 참석해도 되나요? 이런 되도 않는 소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원칙으로 함이라 그랬죠. 얘들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은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못 오는 경우 아니면은 이제 허용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갑자기 막 감금이 됐는데 격리가 됐는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 가지 않으면은 뭐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배상 발견 시 뭐 대상에서 제외한다. 뭐 이런 것들 뭐 내용 나와 있고, 요거 재밌는 거 있네요. 서류 평가 결과는 최종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즉 서류는 서류고 발표는 발표다. 그리고 최종 선정은 발표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만 결정한다. 무슨 얘기냐? 선정 평가할 때 나중에 비용 산정하는 거 있잖아요. 평균 5,100만 원이니까 1억 원 내도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발표 평가로만 따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서류 평가는 서류로만 보는 거고 발표 평가는 발표를 보는 거니까 사람을 직접 보기도 하고 서류를 실제로 같이 또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지원 일정은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19일 월요일 18시까지인데요. 요거는 제가 조금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마감 2, 3일 이전에 일단 가입하고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는데 이거 필수예요, 필수. 예. 제가 이거 항상 해마다 되게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한 전날쯤 되면은 제 카카오톡 채널 쪽으로 문의가 빗발쳐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일이 마감인데 궁금한 게 있고 뭐가 안 되는데 창업지원 여기 주관기관 전화를 안 받아요. 당연히 안 받겠죠.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거 사실 막 서버 접속도 안 되고 문의도 정말 막 완전 밀려 있고 하면은 정말 그거 다 벗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제가 대답 드리기도 되게 힘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입력이 안 돼요. 이 칸에 뭐 넣어야 돼요. 제가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요. 근데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사실 저는 그냥 이제 사업할 준비가 안 됐구나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뭐 웬만한 건 답변을 드렸지만은 이번에 좀 그거는 좀 삼가할 생각이고요. 뭐 어쨌든 이거는 좀 미리 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못 썼다고 하더라도 미리 가입하고 사업 신청 웬만큼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입력은 웬만큼 다 해두고 임시 저장 해놓은 다음에 실제 사업 계획서 올리면서 세세한 부분들을 만지면은 훨씬 더 스무스하게 갈 수 있어요. 또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거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걸 미리 알 수가 있는데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이 막판에 꼭 밀려가지고 입력 못하고 심지어는 제출 한 줄 알았는데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사업하는 분이 그렇게 안이하게 사업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기본이 안 돼 있는 부분이라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오죽하면 K 스타트업 여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요거는 좀 미리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점 항목인데, 이번에 요거 되게 용단을 내렸구나. 팀 참여 가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특허나 실용신안이 있는 사람, 이제, 당연히 이제 권리권자가 대표자인 경우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국 규모의 창업경진대 수상자, 뭐 이제 청청콘이나 뭐 도전K 스타트업 이런 거 있습니다. 고용산업 위기지역 거주자, 그 다음에 뭐 감염병 예방 진단 치료 관련 기술로 창업 예정인자, 이것도 다 규정이 있고요. 요거는 뭐 있는데 있는 건 내세요. 가산점 1점이 생각보다 되게 크게 작용해가지고 워낙 좀 아이템이 비슷비슷하고 점수가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1점 차이로 꽤 많이 붙고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팀 창업 가점 없으면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좀 이것도 좀 씁쓸한 건 있어요. 근데 뭐 여기가 뭐 제 개인적인 뭐 그런 뭐 푸념 늘어놓은 데는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요거는 저는 잘했다고 보는 편이고, 왜 진작 안 했냐 뭐 이런, 오히려 이제 예전에 이 팀 창업 갑점에 대한 좀 그 히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 뭐 잘했다고 봅니다. 이거는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이었어요. 얘는. 자, 그리고 이제 평가 지표인데요. 여기는 뭐 그냥 뭐 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늘 그렇듯이 뭐 문제인식 해결 방안, 성장 전략, 팀 구성, 뭐 개발 동기, 목적, 뭐 사업화 전략해서 뭐 보유 역량, 이거 다 사업 계획서에 있는 그 항목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뭐 배점 이렇게 돼 있다. 뭐 그냥 잘 쪼개놨죠. 그 다음에 뭐 최소 득점 기준이 있다 그래서 이제 60% 정도의 미달이 되면 이제 꽈락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차피 이거는 평가위원들이 알아서 조율을 하기 때문에 딱히 여러분이 신경 쓸 사항은 아닌데,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재밌는 거는 서류 및 발표 평가의 지표와 배점은 동일하다, 이 표현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달라요.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 때랑 발표 평가가 항목은 똑같은데 배점 기준이 달라요. 배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초창패 같은 경우에는 서류 때는 서류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좀 더 집중을 주고, 문제인식이나 해결 방안에, 그 다음에 이제 발표 평가를 할 때는 이제 사업화 계획이나 팀 역량이나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판단할 수 있는 게 발표 쪽은 그쪽이 훨씬 많으니까. 근데 예창패 같은 경우에 그럴 수가 없는 게,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언노운이 너무 많죠.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거의 비슷한 배점을 두고 평가를 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실제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결국 발표자가,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식과 해결 방안을 얘기를 해도 결국 발표자가 이걸 얼마나 조리 있게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성장 전략과 팀 구성을 얼마나 발표자가 신뢰성 있게 제시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결과가 나올 텐데요. 뭐 그거를 뭐 필승 전략 이런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발표를 얼마나 잘하냐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일단은 그렇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그냥 요거 주의하세요. 어쨌든 여러분이 몇몇 꼼수를 쓰다가 잘못 걸리면 형사처벌이나 정부지원급 전액 환수, 참여 제한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에 뭐 최대 5배 수준의 5배 수준의 제재 부과금이 나올 수 있다. 뭐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도로 처벌될 수 있다. 뭐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뭐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요거 생각보다 사례가 좀 있습니다. 사례가 좀 있고요.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러는데요. 그냥 그렇게 표현할게요. 뭐 실제로 많이 헤쳐 드시는 분들도 있고,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한번 제대로 걸리면은 창진원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행동을 하고요. 설사 지들이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완전히 여러분의 잘못 100%로 가져가니까, 이거는 그냥 알아서 조심하시고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릴 건데, 이따 자주 묻는 질문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업 기준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제가 뭐 하도 물어보시는 분이 많는데, 사실 여러분이 요 범주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시는 분 중에 과거에 아예 창업을 아예 한 적도 없고 정말 깨끗하다 이런 분들은 그냥 부담 없이 지원을 하시면 되고, 예전에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 공고일 기준 2021년 3월 30일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개인 사업자나 법인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돼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있어서는 안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사업자 등록이 없다고 치더라도 과거의 이력이 남아있다. 근데 그 이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거를 예비 창업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초창 때 표를 그대로 갖다 놔가지고 이게 좀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이제 타인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상속 증여한 이후에 뭐 폐업이 됐거나 뭐가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그게 이종이다 그러면은 예비 창업으로 보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기존의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내가 다시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게 이종 창업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창업 인정. 동종 창업 그러니까 동종으로 아이템이 된다 그러면은 폐업 3년 초과하거나 부도 파산 2년 초과를 해야 된다. 그 기준은 이제 뭐냐면 여기 공고일 기준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은 동종의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2021년 3월 30일 기준 3년 전이니까 2018년 3월 30일 이전 3월 29일 전에 폐업을 했었다 그러면은 지금 동종 창업하는 것도 예비 창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인 기업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타인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았던 법인이 있었고 과거에 지금은 없고 그렇지만 그거랑 이제 동종의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거는 우리가 창업으로 인정을 해줄게. 근데 이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타인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았던 사실이 있었던 걸 물어보는 거지 지금도 그 기업 갖고 있으면 그건 창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인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존의 뭐 개인 사업자 폐업 유지 이것도 어쨌든 폐업을 하고 유지를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력은 있지만 지금 현재 내가 그쪽 회사의 대표가 아니다라는 걸 전제 조건에 깔았을 때 이종 창업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예비 창업자로 인정해줘. 근데 동종 창업인데 폐업이 3년이 초과가 안 됐다. 즉 이제 과거에 뭐 개인 사업자를 폐업을 했거나 뭐 유지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대표자가 아닌 상황에서 과거의 그 이력이 3년 전의 일이다. 2018년 3월 29일 전이다 그러면은 그건 예비 창업자로 인정. 아니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 법인 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규정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 100% 잘못된 거고 이거 지금 보고 이거 기존 법인 사업자 있어도 창업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얘네들이 표 잘못 짠 거예요. 지금 보니까 복붙을 잘못해가지고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얘도 그렇고 이 표는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괜히 이거 믿고 막 내면은요 자격 요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뭐 얘네들이 원래 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바뀐 사항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대답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이런 아이템도 선정이 가능한가요? 저는 기술 아이템이 아닌데 어떻게 하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의외로 기술 아이템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뭐 플랫폼이 들어가거나, 뭐 AI가 들어가거나 뭐 드론이 들어가거나 3D 프린터가 들어가거나 뭐 아니면 뭘 제조업에서 만들어야 되거나 뭐 앱 개발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게 뭐 메가 트렌드 쪽 기술들이 확실히 기술 아이템인 거는 맞는데 이제 그 기술의 범주가 되게 넓거든요. 그게 정말 요식업을 하는데 그 안에서 뭔가를 만드는 기술이 남들보다 좀 독특한 기술이고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기술로 봐주거든요. 그래서 기술의 범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AI도 떨어지는 기업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AI라고 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 게 티가 나거든요. 보면 되게 거지 같은 아이템인데 이제 이거 기술이라고 해서 당당하게 내고 이제 광탈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그렇게 막 뭐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되게 막 본인 스스로 벽을 치고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충분한 시장성과 사업성을 담보하는 아이템이면 일단 지원해볼 만하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사업화 지원이라는 거죠. 사업화 지원과 사업 지원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어떤 컨셉의 김밥을 만드는 기술이나 관련된 어떤 인프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걸로 사업을 내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부터 김밥을 팔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장소도 얻어야 되고 임대료도 내야 되고 뭐 재료도 사야 되니까 그걸로 지원을 받겠다 그럼 그거는 말 그대로 사업자금 내놔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사업의 특징, 예비 창업 패키지의 사업의 특징이 중요한 거고 그 취지에 맞으면은 다 지원 가능하고요. 또 충분히 그 선정 대상으로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기업들 되게 많이 받고. 근데 이제 설사 여러분이 AI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AI 좀 하려고 해보니까 이제 사람도 필요하고 집도 얻어야 됐고 뭐 해야겠어라고 해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는 거지 같은 아이템인데 그냥 사업자금 얻으려고 하는 거는 광탈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강박관념 좀 떨쳐버리시고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이거를 어떻게 좀 더 특색 있는 아이템으로 시장성 있는 아이템으로 성장시켜서 가치를 인정받고 사업화 지원 자금을 받고 거기에 맞게 사업 계획서를 쓸 것인가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지원 가능한가요? 아까랑은 조금 다른 경우인데, 뭐 제가 뭐 이제 몇 년 전에 창업을 하고 뭐라고 했는데, 지금 동업자가 어떻게 돼 있고, 공동창업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지원 자격 요건이 애매하고 사업계획서에는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나?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번, 아니면 예비 창업 패키지 참고 6에 보시면 주관기관 연락처 나와 있거든요. 거기 전화해서 담당자, 이것도 아니면은 이제 창업진흥원 담당자, 아니면은 뭐 요즘에 그 뭐냐 카카오톡 채널 중소기업 벤처부 그쪽에서도 하고요. 뭐 고객센터 상담하기 이런 데도 합니다. 이거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요거는 뭐 일단 뭐 넘어갈게요. 예, 어쨌든 저한테는 좀 이런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만 표현을 하고요. 사실 제 제자들이 저한테 이런 걸로 물어보면은 되게 욕 많이 먹는 상황이에요. 예. 좀 그렇게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잔소리하기도 힘들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입력해요? 이런 분들 많지. 예.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에 그 연장선 상인데, 이제 내일이 마감인데, 지금 휴일이라서 전화할 데가 없다는 거야, 이제. 창진원이 전화를 안 받는데요. 월요일 아침부터 창진원이 이제 전화가 불통인데 너무 난리가 났다는 거지. 정말 어쩔 수 없이 물어봅니다. 막 새벽에 죄송합니다. 막 그런 죄송할 짓 하면 안 되는 거고. 예.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아마 저한테 또 이런 만행을 저지르시면은 제가 그냥 이제는 좀 지쳐가지고 차단이라고 하는 신공을 발휘를 할 테니까요. 요거는 그냥 각자 알아서 미리 좀 챙기시라. 이렇게 알고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좀 디테일한 어떤 뭐 시장을 잡는 부분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는 있어요. 어느 누구도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리고 뭐 사실 저도 이제 몇 번 겪어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답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 친구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참 편한 친구처럼 새벽 3시에 이런 거 그냥 되게 예의 없이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띡 보내면서 이거 어떻게 넣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죄송합니다. 글이라도 쓰는 사람은 좀 다행인 거고. 근데, 예. 참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저는 이건 좀 이제 개념이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좀 이 정도 개념을 좀 탑재를 하고 시작을 하시길 바라고요. 사실 뭐 개념 없는 분들에게 제가 뭐 대응을 해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에 지원하면 좋을까? 이제 경쟁률에 대한 건데요. 이게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한 3년, 4년 전에는 이 경쟁률이 되게 유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 지원하면 안 됐는데 조금만 밖으로 넘어가면은 경쟁률이 확 낮아지고 사업계획서 수준도 확 낮아져가지고 정말 유의미하게 여기는 안 되는데 여기는 확실하게 되거나, 여기 하면은 끝에서 두 번째인데 여기는 1등을 하거나 해서 지원 자금 많이 받거나, 그게 확실히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소문 퍼지기 시작한 게 한 재작년이었고, 작년 정도 되니까 거의 뭐 이제는 좀 매뉴얼이 퍼져가지고 그냥 조금만 아름아름하면은 좀 공개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퍼지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 경쟁률이 더 이상 낮아지지가 않는 거죠. 결국 그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새로운 경쟁률을 형성을 하는데, 저는 이제는 좀 소신껏 지원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경쟁률이 낮은 데를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주관기관에 전화를 해서 작년도 경쟁률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해주거든요.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막 대가리 굴려가지고 눈치 싸움 해가지고 지원한 애들이 있어요. 제 제자가 그랬어요, 실제로. 광탈했죠. 왜 광탈했겠어요? 아이템이 거지 같으니까. 사업계획서도 거지 같으니까 광탈을 했죠. 내 제자라고 제가 뭐 다 봐주진 않거든요. 거지 같은 건 거지 같은 거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근데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경쟁률까지 고민을 해서 가까스로 붙을 정도의 아이템이면 여러분 사업하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돈 받으면은 뭐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인정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온갖 잔대가리를 다 굴려가지고 어떻게든 정말 막 그 경쟁률 낮은데 삐짓고 들어가서 막 되게 찌질하게 이렇게 막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시작하는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창패가 뭐 무슨 지원 사업이나 뭐 아니면은 뭐 안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이나 뭐 멘토나 이런 것들이 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그 적당히 좀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그 같은 동기들끼리 좀 이렇게 뭉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 몇 기 하면은 그 사람들끼리 단톡방도 파고 그 안에서 되게 소통도 이루어지고 해서 나름대로 또 네트워킹이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서로 막 도움도 받고 정보 교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경쟁률 낮고 이런 데 가면은 여기는 이제 성지 같은 데가 좀 있긴 하거든요. 제가 솔직히 그거 안 믿었는데 작년에 몇 군데 가서 조금 교육 같은 거 해보니까 와, 확실히 수준 차이 나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유상종이라고 거기서 여러분이 만나는 네트워크가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에요. 경쟁률 낮은데 목적으로 해가지고 가서 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트워크 형성해봤자 그냥 그 사람들끼리 그냥 그렇게 노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거든요, 보면은. 이게 재밌는 거는 나는 그들과 달라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원 오브 댐이에요, 원 오브 댐. 그러니까 좀 준비 잘해서 소신껏 지원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난 네트워크 필요 없고 그냥 지원 자금만 잘 받으면 되고 뭐 그 위에 다른 건 아예 바라지도 않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뭐 그래도 경쟁률 낮은 데나 조금 비교적 이제 수준이 좀 낮은 그런 이제 주관기관에 지원을 하시면은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선정 확률도 높고 좀 더 지원 자금도 이제 차등 지급에서 좀 더 높은 우선순위를 할 수가 있겠죠. 뭐 그것도 나름대로의 전략이고 소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재단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요. 근데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그런 곳에 지원기관에 있는 주관기관에 있는 좀 경쟁률 낮고 진짜 막 그 선정이 비교적 쉬운 그런 주관기관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그 담당 매니저들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그 환경을 다시 해가지고 뭐 변혁을 이렇게 해서 꿈과 희망을 갖고 오는 그런 컨설턴트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뭐 경험상 그 맨날 똑같은 사람들 한 2년 3년 들어오는 데에서 혼자의 의지로 바뀔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바닥에서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계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목적이 예창패고 인생의 목적이 예창패 돈 받는 거면 제가 그거를 뭐라고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사업을 원하신다면은 소신껏 지원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거 경쟁률 그거 일 낮아진다고 안 되는 거면 그 사업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건 얘기할게요. 그래도 메이저급 대학은 좀 세긴 셉니다. 그건 판단하세요. 예, 이제 메이저급 대학들은 좀 이제 아니면 뭐 진짜 뭐 창조경제 혁신센터 이런 데도 이제 좀 전국급 이런 데들 있어요. 그런 데는 세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비껴가는 거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정도인데 막 내가 막 지금 뭐 서울 사는데 뭐 저기 어디 막 저 멀리 가겠다. 이거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근데 뭐 사실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데요. 그 결과가 그렇게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일반 특화 중복 지원을 해야 될까요? 뭐 얘기했지만 중복 지원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제 같은 아이템이 아니다. 이걸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전제 조건에 깔고 둘 다 된다고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 선정해야 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창진원이나 중기부의 의지가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명확하다고 보고 있냐면은요. 내지 말란 소리거든요. 하나만 내는 게 좋습니다. 정신건강이 이롭습니다라고 하는 걸 돌리고 돌려서 자기네들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기네들은 좋은 사람을 만들면서 여러분한테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어떤 꼼수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같은 아이템인데 조사 하나 바꿔서 낸다든가 뭐 띄어쓰기를 좀 바꿔가지고 낸다든가 조금 더 머리 굴려서 뭐 제목을 조금 바꿔서 낸다든가 그럼 다른 아이템 뭐 예를 들어서 펜을 만드는데 뭐 무엇을 위한 펜 이렇게 내고 여기는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 펜 이런 식으로 낸다라고 하면 안 되냐.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주관기관의 담당자들이 아무리 날고기고 노력을 해도 그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한 곳에서 스크리닝을 하기도 힘들고 그런 것들을 막 그렇게 막 공유를 해가지고 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뭐 정부 지원 사업의 주관기관이나 이런 창업진흥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만약에 무엇무엇을 만드는 펜, 그 다음에 뭐 무엇무엇을 이용한 펜, 어떤 목적을 위한 펜, 이렇게 똑같은 건데 세 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뭐 좀 다른 식으로 해서 중복 지원을 낸 다음에 간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게 실제로 걸러져 가지고 지원 자격 박탈로 이루어지는 사례는 별로 없을 거고요. 다만 나중에 감사를 하는 과정이나 민원이 들어오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걸렸을 때, 이른바 그냥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도 낼 때 그걸 의도하고 낸 거잖아요. 보는 사람도 알거든. 심의위원회 열어서 딱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걸리면 그때는 환수를 안 끝납니다. 예, 그때는 환수를 안 끝나요. 예, 뭐 전액 정부 지원급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제한. 이거는 정말 운이 더럽게 좋은 케이스고,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이거지. 형사처벌, 예,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예, 고발 조치, 예, 이거예요. 예, 요걸로 끝나요. 예, 그 인생에 빨간 줄 들어갑니다. 예, 그거 알고 계세요.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안 걸리면 되지 않냐? 그것도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쓰기 어렵다. 제 사업계획서 좀 봐줄 수 있나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 저는 이걸 위해서 뭐 고용이 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과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사실 제 강좌 콘텐츠에서 제 할 바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로도 충분히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서비스는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제 목표도 충분히 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봐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례한 요청이에요, 저는. 네, 저한테는. 왜냐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놨더니 보따리로 좀 네가 찾아가지고 들고 나오지 그랬냐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 이런 분들은 다른 전문가의 상담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 강좌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 강좌도 완벽하진 않아요. 최대한 모든 걸 안겨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제가 이걸로 뭐 무슨 돈벌이를 하려고 뭐 구체적인 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민감한 얘기 빼곤 다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그걸로도 어려운 상황이면은 그거는 여러분의 어떤 그 글쓰기 능력이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 설정 자체가 조금 잘못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필요한 건데, 그거는 거의 맞춤형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여러 이제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뭐 학교에 계신 분이라면은 학교에서 약간 복지 차원에서, 학생 복지 차원에서 이제 그런, 이제 저도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사람을 고용해서 실제로 무료 이제 컨설팅 서비스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하시고, 이제 그것도 어렵다라고 하면 주변에 이제 그런 기관들을 좀 찾아가가지고 그런 서비스 없는지 좀 알아보시고, 이제 그나마도 없다 그러면은 그냥 돈을 들이세요. 예. 여러분 정말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 뭐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유료 컨설턴트들 중에서 정말 사기꾼들이 있어요. 사기꾼들이 있고 저도 좀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걸러내야 될 문제인 거고, 이게 사업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5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씩 4년을 꼬박 모아도 다 모으지 못하는 5천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인데, 뭐 컨설팅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이 아깝다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돈을 어디에 써야 될 것이며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이거 대필, 이거 불법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대필 서비스를 알아보라는 게 아니고, 뭐 첨삭을 알아보라는 게 아니고, 진짜 사업계획서 검토해주고 조언을 주시고 좀 상담해주는, 그거는 사실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하시고요. 뭐 추천해달라는 분도 있는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추천은 안 드리고요. 사실 업계 전설 같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거 안 하시고요. 사실 이건 정말 잔챙이들이 하는 거고, 저는 이제 뭐 맡은 바 역할과 의무가 있고 제가 생각한 게 있어서 이거 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이거 할 급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대필 불법이고 어쨌든 이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전문가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추천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잘 찾아보면은 또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궁금증을 해소할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 그거 여러분 팔자 소관이고요. 미리 전화를 하시고 미리 알아보셨어야 되는데 뒤늦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 인생을 제가 책임져야 될 의무도 없고 그러니까 요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알면 되고요. 그런 경우 있어요. 담당자가 제대로 대답을 못 해줘서 진짜 답답해서 연락을 한다. 담당자가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애매하기 때문이고 그 대답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이죠. 말을 잘못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가 이제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해가지고 내용을 만들었고요. 제가 끝으로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면은요, 그 여러분 이거를 그 창업 준비의 그 시작으로 보시는데요,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지원을 하는 그 순간이 이미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지원하고 5천만 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주변에 물어볼 사람은 없고 컨설팅비는 아쉽고 5천만 원은 받아야 되겠고 좀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사업은 시작된 거고 사업이 시작된다는 건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는 거고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지겠다는 거죠. 그 안에서 과연 여러분이 어느 정도나 인생을 투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늘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와 같은 사업은 정부가 창업 저변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잘한 케이스 중에 하나지만 반대로 돈을 벌어야 되는 창업자들에게 공짜를 먼저 알려주기 시작한 아주 안 좋은 케이스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점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시작하는 순간에 대표의 무게를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그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희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번에 한 번밖에 안 뽑고 추경은 사실 기대할 것도 못 되지만은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번 여러분이 사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중요한데 맨날 이 얘기 들어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돈이 지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 말은 그냥 귓등으로 흘리더라고요. 근데 또 정작 시작하면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꼭 그게 틀린 것만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해서 어떻게든 지원 사업 받아가지고 시작하는 분들 치고 제대로 가는 케이스가 거의 없긴 했습니다. 예, 나는 달라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조금 더 진중하게 사업을 대하시고 나라 돈을 쓰는 거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 실제로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한 그 사업 계획 쓰는 법은 작년에 이미 완결판을 올렸어요. 여기 링크 하나 걸어드릴 텐데 이미 올렸고요. 그걸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해가 달라졌고 트렌드가 달라졌고 또 나름대로 이제 좀 교수법도 그동안 제 그 겪어온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새롭게 컨텐츠로 구성을 할 건데 제가 이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이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런 유튜브는 제가 하고 있는 전체 업무 중에 진짜 요만큼을 차지하는 거고 제가 사실 그 뒤에 한 이만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거의 예상하건대 제 마지막 강좌가 마감일 전전일에 미리 보기로 올라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저는 뭐 마감이 임박했다라고 하고 제가 일정을 놓쳤다라고 해서 미리 보기를 전체 공개로 풀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저기 구독 서비스 하시는 분께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리 좀 제가 예전에 했던 그 강좌 진짜 좋아요. 제가 작년에 했던 그 2시간짜리 강좌가 진짜 완결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먼저 보시고 쓰시면서 제가 뒤늦게 올라가는 강좌들은 그거 기다리고 쓰지 말고 그거는 좀 참고용으로 보면서 쓰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